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가 정부에 공문을 보내 의대 정원 200명을 요청하고 공모로 대학을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근거, 공정성 논란 속에도 공모를 강행하기로 한 건데요. 교육부 주관 공모를 주장해온 순천시 등 동부권 주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전라남도가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교육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2026학년도에 전남 국립의대 신설정원 200명 배정을 요청한 겁니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추진 의사를 밝힌 지 한 달 반 만입니다. 전라남도는 공문에서 의대 선정은 외부기관 용역을 통한 공모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동서지역 갈등을 부추긴다는 논란에도 공모 강행을 택한 겁니다. 김영록 지사와 전라남도는 순천대와 순천시가 공모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지역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순천 시민사회단체는 전라남도 동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모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대 신설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 명확한 근거와 객관성을 갖고 도민의 필요가 있는 곳에 설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떠한 명분과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고 밀실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며 전남도의 특정 지역 편들어주기, 꼼수 감추기의 급급한 모습은 공정성을 갖춘 정부 주관 공모가 이뤄지지 않으면 동부권 전체 시군이 공동 대응에 나서는 등 반발 수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다 합쳐서 시민단체들과 저희들이 연대하고 저희들의 지금 상황을 설명한 후에 전남도에 항의 방문도 할 것이고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때까지 저희들이 투쟁할 계획입니다. 커지는 대립 속에 전라남도는 입장문을 내고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상생의 길을 찾도록 힘을 하나로 모으자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순천시가 의대 유치 연양대 공공자원화 시설 등 현안을 두고 유관기관 단체장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노관규 시장이 직접 현안 과제를 공유했으며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노 시장은 의대 유치는 의료 논리와 원칙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전라남도가 스스로 행정 신뢰를 떨어뜨렸고 권한 없는 행정으로 갈등을 조장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자원화 시설을 두고서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적법하게 거쳤다며 일부 주민의 반대로 입지를 철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용산과 여수를 잇는 전라선 고속철 소요 시간을 30분가량 단축하는 고속화 사업을 정부가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전라선 고속철 소요 시간을 10분 줄이는 내용의 예타 사업에 대해 최근 보류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전라선이 30분 이상 단축되는 사업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했다며 주변 시군과 함께 사업 확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용산에서 여수까지 2시간 55분이 걸리는 전라선은 정부가 3조 원을 들여 고속화를 추진하려 했지만 올해 사업비가 1조 원대로 줄면서 10분만 단축하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여수시가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도로를 개설하겠다며 사유지를 편입해놓고 도로가 만들어진 뒤에는 당초 약속대로 인근 부지를 완전 매수하지 않고 있어 논란입니다. 국민권익위와 전남도도 감사관실까지도 여수시의 완전 매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여수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 엑스포역 근처의 한 부지. 이 땅엔 호텔이 세워질 예정이었지만 지금은 무성한 잡초만 남아 있습니다. 20여 년 전 여수 엑스포 개최를 위한 도로 개설로 인해 지금은 도로 인근에 절벽이 생겨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 된 겁니다. 완만한 평지였던 땅에 15m의 옹벽이 생기면서 지금은 어떤 시설물도 들어설 수 없는 맹지가 됐습니다. 이 땅의 소유자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6,600여 제곱미터 부지 중 약 65%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계획했던 호텔 사업은 취소됐습니다.
그나마 도로 인근 잔여지 35%마저 당초 매수를 약속했던 여수 씨가 입장을 바꾸면서 재산권 행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의 땅을 국가기관의 행사를 위해서 수용을 해 주었는데 참 해결이 잘 안 돼서. 여수 씨는 땅 소유자와 상의도 없이 이곳에 배수로를 무단 설치했다가 소송 끝에 자진 철거를 하기도 했습니다. 배수로 설치와 철거가 이어지면서 땅은 더욱 척박해졌습니다. 보다 못한 윤 씨는 여수 씨를 상대로 잔여지를 전부 매수하라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는 윤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부지가 도로에 인접한 양호한 부지였던 점, 호텔 사업까지 취소된 점 등을 토대로 여수 씨의 전부 매수를 의결했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도 마찬가지로 잔여지 전부 매수를 여수 씨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여수 씨는 윤 씨의 땅을 매수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입니다. 과거 도로 편입 당시 땅 소유주는 윤 씨의 장인어른으로 윤 씨가 잔여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적인 권한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피해가 있으니까 20억을 들여가지고 이거를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거는 저희 어떤 권한밖에 벗어나. 윤 씨는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토대로 전남도 감사관실에 재감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향후 민사소송 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나옵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가 폭발하는 열폭주 현상 때문에 진화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하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피해는 더 큰데요. 때문에 충전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한계도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연기가 가득합니다. 소방대원이 불이 난 전기차 아랫부분에 연신 물을 뿌려대지만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습니다. 전기차에 불이 나면 배터리 온도가 1000도 이상으로 오르는 열폭주 현상이 나타나는데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지하주차장은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화재 우려가 커지면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순천의 한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에 있던 전기차 충전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지상에 새로 설치했습니다. 인사대표에서 지하는 아예 상 못하게 하자, 위험하니까. 아예 지자체가 나서 조례를 만든 곳도 있습니다. 지난해 경상남도는 관련 조례에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조항을 새로 만들었고 전라북도 정읍시는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긴 공동주택 9곳에 1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전라북도 차원에서 도비를 지원해가지고 다른 시군들은 하고 있습니다. 소방청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신축 아파트처럼 지상 주차장이 없는 곳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들은 주차장이 지상에 없잖아요. 권장하는 걸로 해가지고.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 139건 가운데 34%는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늘어나는 전기차 수만큼 화재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고흥군이 이번 주 녹동항 드론쇼 공연을 인기 애니메이션 주인공 로보카 폴리를 주제로 진행합니다. 고흥군은 오는 4일 오후 9시 녹동항 드론쇼 상설 공연에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특별한 볼거리를 선보이기로 하고 수호천사 슈퍼히어로로 인기가 높은 로봇 변신 자동차 구조대 로보카 폴리를 주제로 입체감 있는 3D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또 어린이날 특별 드론쇼 이외에도 화려한 조명의 불새쇼와 녹동 바다정원 내에 미니 RC카 조종 체험존을 마련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최대의 인공호수인 영암호와 배후도시 솔라시도를 남해안 관광벨트의 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절반 이상이 민자 유치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치밀한 대응 전략이 시급합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년 전 영암군 삼호읍과 해남군 산이면 사이에 방조제를 건설해 조성된 영암호입니다.
담수용량 2억 4천만 톤 규모의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된 영암 측 간척지에는 F1 경주장과 골프장, 해남 측에는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농업용으로만 사용되던 영암호는 최근 남해안 관광벨트의 핵심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영암군, 해남군은 오는 2033년까지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으로 14개 사업에 7,418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내수면 마리나 등 해양 레저 관광도시 조성 사업. 해남군과 영암군은 공동으로 전문가 포럼을 열고 복합 관광 레저 기반 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해양 레저 스포츠 활동과 더불어서 그런 기반 시설이 조금 만들어지면서 이 지역이 좀 변화시킬 수 있도록. 영암호 방조제 남단에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산이정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2단계로 나눠 건설되고 있는 정원은 우선 1단계 16만 제곱미터가 일반에 공개됩니다. 국내 정원 전문가들이 산이정원 개장에 맞춰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한 정원도시의 미래를 논의하는 포럼도 열릴 예정입니다. 인구 절벽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아젠다로 정원이 또 여기서 새롭게 전남에서 만들어지는 이 신도시가 가져야 될 기능에 대해서 고민하는 공간으로. 남해안 관광벨트의 축으로 떠오른 영암호와 솔라시도 기업도시. 그러나 수상과 주변부 개발 사업의 절반 이상이 민자유치 사업이어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유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전국 소년체육대회와 장애학생체육대회로 선수와 임원, 가족까지 많은 인파가 전남과 목포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지만 손님을 친절하게 맞이하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 또한 중요할 텐데요.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장애학생체전과 전국 소년체전이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온 목포시. 주요 경기가 치러지는 도시지만 아직 시민들은 체전이 열리는지 체감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중순 말 정도 하는 줄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잘 모르고요. 5월 23일부터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전국 체전에 비해 소년체전은 시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체전의 효과는 큽니다. 선수와 임원은 물론 어린 선수를 응원할 가족 친지까지 참여하면 전남 전체적으로 2만 명이 넘고 목포에는 만여 명에 가까운 손님들이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열린 양대체전의 생산 유발액이 266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119억 원, 취업 유발 효과도 183명으로 분석됐습니다. 목포에서 지난해 개최된 전국체전도 식당 매출이 10%에서 60%까지 증가했고 숙박업소 매출도 50%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본 소년체전의 특성상 함께 방문하는 보호자와 가족 단위 방문객까지 포함하면 지역 경제에 부여한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남도와 목포시는 열흘 앞으로 다가온 체전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민 응원단이 지난달 30일 발대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으며 숙박업소와 음식점에도 착한 가격 받기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택시와 버스 등 교통업계도 친절과 미소로 손님을 맞는 등 양대체전에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양 지역의 기업 대부분은 올 2, 4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양 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 기업 100여 곳을 대상으로 2024년 2, 4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기업 경기 전망지수 BSI는 74.4로 전분기에 비해 12.3포인트가 하락했으며 10분기 연속 100 이하로 불황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기업 투자 계획이 주를 이룬 이번 조사에서는 올 상반기 사업 실적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으로 내수 소비 위축을 가장 많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